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화입니다. 곧 정월 대보름인데요. 사실 대보름은 저속노화 명절입니다. 제가 설날은 가속노화 명절이라고 해놓고 대보름은 또 뭐가 다른가 싶으실 겁니다. 사실 설날과 대보름은 많이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올해 대보름은 12일 수요일인데요. 명절에는 사실 보통 가속노화 음식을 먹죠. 뭐 설날에 떡국도 있고 추석에 송편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명절에는 절식이라 그래서 이게 칼로리 리스트릭션 그 절식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기할 때의 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사를 했는데요. 조상님들은 대부분 힘든 노동을 하셨고 평소에는 이렇게 드실 게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런 가속노화 음식을 좀 드셔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365일이 명절인 것처럼 사실 살고 있죠. 정월 대보름은 새해의 첫 보름날을 지칭합니다. 상원이라 부르기도 한다네요. 대보름은 전통 세시풍 속에서 설날만큼 중요한 날로 여겨졌다고 하고요. 이날 한 해 동안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대보름날에는 뭐 동제, 동네 제사입니다. 별신굿, 지신밟기, 고싸움, 줄다리기, 더위팔기. 아이고 이거 뭐 초등학생 때 사회 시간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 같네요. 이런 제의들이나 놀이가 집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날에는 남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하면 내 더위 사가라 또는 내 더위, 내 더위, 먼데 더위라고 외쳤다고도 하네요. 요새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러면 이제 이름이 불린 사람에게 더위를 팔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대답 대신에 내 더위 사가라 라고 외치면 반사가 됩니다. 더위를 한번 잘 팔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보름 전날에도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날 쥐불놀이를 행했고요. 불장난이죠. 밤에 잠을 자면 또 눈썹이 샌다 그래서 밤을 새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속노화가 되는데 깜빡 잠든 사람의 눈썹을 또 하얗게 칠하는 악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잠자면은 눈썹 샌다 그래서 막 잠 못 자게 괴롭히시고 친척분들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 저한테 정월 대보름은 좀 다른 의미로 중요한데요. 바로 대보름에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보름에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요? 오곡밥, 묵나물, 부럼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속노화에 이로운 음식들이죠. 오곡밥은 오곡으로 지은 것인데요. 오곡은 모든 곡식을 이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쌀, 보리, 조, 콩, 기장 등 5가지 곡식을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콩을 포함해서 여러 잡곡을 도정을 적게 해서 밥으로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좋겠죠. 제 책 저속노화 식사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만 바꿔도 저속노화 식사법이 가능하다. 저속노화 식사법은 기본적으로는 지중해 식사를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마인드 식사법에서는 통곡물을 매일 3회분 이상, 콩류는 매주 4회분 이상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 마인드 식사 점수표에서 15점 중 2점을 통곡물과 콩류에 배정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밥 한 그릇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9가지 나물을 곁들이는데요. 묵나물 또는 묵은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박, 오이, 버섯 같은 각종 말린 채소, 말려서 저장해둔 시래기, 고사리, 취나물, 순무, 가지 껍질, 오이 꼭지 같은 것들을 삶아서 무쳐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 동국세 시기에서는 묵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묵나물은 채소죠. 채소와 과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또 과일과 다르게 혈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하루 500g의 채소와 과일을 먹기를 권장하는데요. 19세 이상 성인에서 이 권장량을 채우는 비율은 2013년 39.2%에서 2020년 25%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을 영양제로 많이 드시려고들 하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채소와 과일 원물로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불엄은 한 해의 건강을 위하여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것 또는 이때 먹는 견과류를 뜻합니다. 호두, 잣, 밤, 땅콩, 은행, 특이하게 무도 들어가고요. 동국세 시기에 따르면 이른 새벽에 날밤, 호두, 은행, 무등속을 깨물며 1년 12달 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몸에 염증이 줄어드니까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정말 영양이나 위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부스럼 버짐 이런 것들이 흔했다고 하기는 하네요. 마인드 식사법에서 견과류를 일주일에 5회분 이상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 다중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유명한 오메가3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혈관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의 공급원이란 뜻이고요. 견과류에는 알파 리놀렌산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데요. 이런 오메가3나 알파 리놀렌산도 견과류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관찰 연구들에서 건강에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최근 연구들을 보면 영양제의 형태로 드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점들을 고려해서 정월 대보름을 저속노화의 명절이라고 재해석한 바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에 저와 함께 저속노화 식사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실천에 있어서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곡밥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곡밥 짓기에 있어서 가능한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로 오곡으로 무엇이 좋을지, 둘째로 꼭 5가지가 필요할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렌틸콩 꼭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도정하지 않거나 적게 한 잡곡이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잡곡을 넣으시면 영양소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잡곡 골라 넣으셔도 되고, 또 그런데 콩이 당지수 떨어뜨리는 데는 확실하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많기 때문에 콩이 한 종류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참고로 검정콩, 수수, 팥, 조, 기장 이렇게 5가지를 추천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밥이나 약밥은 어떨까요? 사실 이제 맛있으면은 조금 가속노화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찰밥은 맵쌀에 비해서 찹쌀이 조금 더 당지수가 높은 면들이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밥도 찹쌀밥에 꿀, 참기름, 간장으로 간하고 밤대추, 잣 이런 것을 섞어서 쪄서 단맛 나게 만든 밥이죠. 아무래도 이제 혈당 올리는 데는 쥐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나물은 꼭 묵은 나물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동절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묵은 나물을 드셔야 됐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요. 또 요새 봄나물이 제철입니다. 봄동, 냉이, 달래, 신선한 나물들 무쳐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곡밥이나 묵나물 너무 무리해서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식이섬유가 또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사를 하신다거나 변 자주 보시거나 배가 부글거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변비 있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만 장이 취약하시거나 하신 분들께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불엄은 요즘에는 하루견과 이런 것들처럼 이제 포장된 것들을 간단히 드실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무리해서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드시는 것 중에 귀밝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술을 먹는다 그래서 귀가 밝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만 하시고 과음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갖는 의미가 예전보다 덜해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저속노화와 연관지어서 즐겁게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대보름 식사를 하시면서 새해 저속노화를 한번 기원해 보시고요. 또 변화하는 사람들의 삶에 맞추어서 전통을 재해석하고 계승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도 함께 곁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저속노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